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익산시 의회 임시 기획행정위원이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하늘이 청명한 9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아래 시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유치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익산시 기업 투지 유치 촉진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투자 기업의 사후 거래를 위한 규정 및 투자 보조금 환수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 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로 안 제45조 제3항 투자 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사업 영위 기간을 당초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에서 사후 관리 기간 동으로 산업부 고시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45조 제4항 투자 기업의 사업 이행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투자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 시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보조금 환수 규정 정비로 안 제4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투자 기업이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및 사후 관리 사항을 위반할 경우 투자 보수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익산시 의안번호 2760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의무화 미이행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익산시 핵심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 제45조는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일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로 의무 규정을 두었으나 제2조 제32호 정의 규정에서 사후 관리 기간을 투자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로 정의해 두었으므로 정의된 용어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5조 제4항에서는 시장이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 응하도록 하고 현장 조사에 협조하도록 투자기업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7조 제1항에서 보조금 환수 대상으로 투자기업이 투자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제45조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투자기업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고 투자 보조금의 당초 목적 달성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완료일과 정산일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칙 2개 조항 위에 부칙 1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조례 제2514호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 경과 조치 단서 중 제2조 제5호를 제2조 제5호 제29조 3 제4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목적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지원 조항으로 투자 협약일 기준 2024년 1월부터 체결한 기업에 소급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2514호는 익산시장이 발의하여 제29조 3과 제41조 1항의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두 조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행일 이후부터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적용되었으나 이번 부칙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로 소급 시 8개 기업이 건물 임대료 등의 소급 혜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소급 시 유치 목표 기업 수인 10개소로 산출하면 5년간 약 6억 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법규 소급 적용은 법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급 적용하더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의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부칙에 의한 소급은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사업 분야에 해당되고 그의 사업 분야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 본 개정안은 투자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관리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토크 등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를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신중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위탁기간이 오늘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위탁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신중년 구직삼당, 취업연계, 재교육 훈련 등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가 위탁기간 내에 개소 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 업무는 이관되며 위탁 계약을 종료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익산 통합 일자리 센터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센터, 농촌 인력 중개 센터 등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연계 협력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2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규정에 의거 2024년 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민간 위탁의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 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5월 1일 개소하였으며 일선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그들만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8개월간 62명의 취업 연계 성과가 있었으며 2024년 8월 현재까지 90명의 취업 연계 실적을 보여 전년 대비 45% 성장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말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으나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10월 익산 통합 일자리 센터가 개소 예정임에 따라 본 동의안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센터는 통합 일자리 센터 개소 시점까지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으로는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예정이며 수탁 금액은 1년간 인건비 1억 9천만 원, 사업비 6,600만 원, 운영비 4,4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익산시 담당 부서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전문성,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민간위탁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수탁자에 대한 2023년 신중년 일자리센터 위탁사무 감사 결과 시설공사 사전 승인 미술시 등 주의 2건, 시정 1건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1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1년 채 되진 않지만 올해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 평가는 언제 해서 하는 거죠? 예, 9월에 할 예정입니다. 9월에.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뭐 이제 현 수탁자의 이런 성과 평가 자료를 좀 바탕으로 예. 저희가 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성과 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 해도 되지 않나요? 시기가? 그럼 시기가 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늦어지나요? 예, 뭐 공고하고 예. 하려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현 수탁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지금 9월 그러니까 90일 전이니까 9월 9월에 말에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자료들도 나중에 나오면 어차피 5일에 공유를 하시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이 위탁 기간이 2025년부터 12월 31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그 익산 통합 일자리 센터가 10월 달에 개소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개월간 하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재위탁 할 필요가 있나? 재계약은 뭐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예, 공구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무대로 그냥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위탁할 때는 거기에다가 다른 무슨 사항이 있을 때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이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 통합 일자리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있기 전에 한 거라 그런 조약 계약 근데 이제 못 뭐 따라서. 다행히 여기가 재위탁이 되면 좋지만은 예. 새로운 업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그 예, 거기 적응하다 보면 1년 10개월 지나버리거든. 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일자리 센터 그 하는 그 기관들은요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예.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신중하게 해서 위탁 예, 알겠습니다. 과정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통합 일자리 센터 추진 방향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소를 한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각 과에 있던 이 사업들을 통합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 그 지금 이청사에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10억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지금 이청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그 입주해서 그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의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중년 일자리 센터 거기는 지금 임대해서 쓰는 곳 아니었나요? 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현재 지금 익산시가 창업 공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 창업 공간으로 그 사용할 예정입니다. 1년 지금- 뒤에 이게 생기게 예. 되면 이쪽으로 사업 내용은 가져오고 그 예. 공간은 창업 공간. 뭔가 다른 예.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예. 계획이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까 오임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조기대 의원님도 뭐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재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에도 일리가 있고 예. 또 재위탁하는 예, 거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개월이지만 이게 다시 또 새로운 위탁 업체가 받아서 했을 때 문제점 우리 조기대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다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2023년부터 했던 이 위탁 업체도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위탁을 했을 때 이 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좀 나오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이상입니다. 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효율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5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이 행정안전부령 제464호에 의거 24년 3월 1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4항에 투자심사 의뢰를 삭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 제2호에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의 재심사 요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제3호의 지방채 발행액의 재심사 요건을 자체 재원의 40%에서 50%로 변경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와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4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인구영향평가, 성병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57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27일 조례 제740호로 제정된 이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86호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464호로 개정되어 2024년 3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 중 일부를 상위 법령 등에 맞도록 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3항은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익산시 조직 내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주관 부서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투자 심사 의뢰하는 시기를 규정한 조항이나 개정하는 불필요한 내부 규제 완화 및 유연적 운영을 위하여 규정 실익이 부족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투자 심사 의뢰 시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행정안전부령 제464호로 개정되어 2024년 3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규칙 개정 사항을 그대로 이기했던 구문을 규칙 제4조에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안 제9조는 투자심사의 재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내용을 근본 개정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13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나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물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함은 타당하며 안 제13조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내용을 준용하는 관련 법 준용 규정으로 현행 제13조를 조 전부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조항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개정하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상위법이 3월에 개정됐죠? 3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우리도 개정을 해야지. 예?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근무 태만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아, 검토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빨리빨리 개정해서 좀 맞게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용수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27585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혼란 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을 하고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공직사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 예고 절차 생략하였으며 행정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58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조례를 이에 맞춰 현행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 3은 영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5년 미만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 중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하는 규정을 3일 가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2의 신설은 0 제4조 제4항 및 제7조 제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영의 각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이기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0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에 따라 안 별표 4에서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가 10일인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 및 휴가의 확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개발과 더불어 후생복지 제도 향상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가 휴가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최소화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0이 2023년 6월 개정 시행됨에도 1년 이상 지나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 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상위 법령에 따르는 것이 법률 원칙이긴 하나 영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조례의 개정 시기가 과도하게 지연될 시 법률 적용 후 혼선이 이야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유념하여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장경원입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2023년 6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네, 이제 조례가 변경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지금 여기 복무조례에 따라서 그 연가일수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망 시의 휴가일수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1년간은 그 원 조례대로 시행을 했나요? 0에 따르지 않고? 아니 뭐 그 사항이 막 충돌될 경우에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이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판단으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조례 그리고 이 사항이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보니까 뭐 쌍둥이 출산 시에 2명 이상 출산 시에는 뭐 휴가를 5일간 추가로 네, 맞습니다. 준다거나 네. 그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 시에 그 1일에서 3일로 바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시간의 근무수당 받지 않으면은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 조례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파악을 안 해본 거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빨리 바뀌지 않음으로써 입었던 불이익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조기대 의장님께서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영이나 조례가 바뀌면 좀 신속하게 조례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에 맞춰서 불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좀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즉시성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한 가지는 제가 노파심에서 그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돈을 좀 더 받는 것보다 연가를 쓸 수 있으면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뭐 돈을 더
더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청년들은 좀 그런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시간에 그 근무 수당 대신에 이제 연가로 하면은 좀 그게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법이 개정되면 업무 공백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일을 하는 패턴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을 집중 일을 합니다. 예. 집중 일을 하고 본인이 연가가 필요하면 하루를 이렇게 빼서 휴가를 가는데 평상시 근무 시간을 집중 근무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활용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 대행자한테 인수인계하는 사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더 근무하는 여건을 개선해준 좋은 상황 같고 일부 지자체는 현재 주 4일 근무제도 지금 시범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근무 형태가 앞으로 더 이렇게 이게 저도 될 것 이 같습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최소 공백은 메꿀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네. 아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예, 의안번호 제2759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결산에 대한 조항과 관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8조 제2항 시장은 보고받은 결산서를 시 결산 제출 시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4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여부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59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30일 조례 제2330호로 제정되어 시행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결산서는 시의 제출 및 승인토록 되어 있으나 시의 승인 시기와 행정안전부 제출 시기의 불부합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르면 결산서 검증과 승인은 자치단체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결산서가 동일해야 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결산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설립 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결산서 수정을 원하는 지방공기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기업은 불성실하게 결산을 수행하였고 휴게 감사인은 부실하게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28조 제2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시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 결산서 제출 시기와 행정안전부 제출 시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 결산서 제출 시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의 휴기 내에 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결산은 제1차 정례에 심의해야 하며 익산시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제1차 정례에는 매년 6월 10일에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시의회 결산서 승인은 제1차 정례 회기일인 6월 12일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제출 시기인 5월 10일과 불부합함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이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과 달리 제66조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한 법률적 취지와 앞서 언급한 상급기관 제출 시기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 제28조 제2항은 시장에게 보고를 시장에게 승인으로 개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초기 시의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의회 승인 규정을 명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의결사항인 승인 형식이 아닌 제출 또는 보고 형식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그 이제 도시관리공단 설립 초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저희가 이제 설립 뭐 찬반 이런 논쟁이 많이 이루어질 때 그때 당시 행정에서는 우리 시의회가 이 공단을 시설공단의 이제 감시 뭐 견제하는 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설공단의 이제 설립의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설득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지 1년 만에 좀 이런 이제 뭐 상위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이유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좀 무능화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좀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 이 대신해서 이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대안도 함께 가져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도시관리공단을 처음 출범을 23년 8월 1일 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하시려 했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견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고 지금 현 만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분이 약간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조항을 좀 개정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결산서를 행안부에다가 5월 10일 날 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의회 승인은 6월 달 정례에 내다 보니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내고 늦게 냈을 때 뭐 변경사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으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약간 해당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을 저희가 행정에서 요구한 것 같고요. 또한 또 다른 감독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저희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 이렇게 여기 다 우리 계신 기획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알고, 근데 다만 이제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의회의 이 감시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저희가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 대체로 우리는 어떤 기능을 또 강화를 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할까 이런 것들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그 수정 발의 낼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제정 당시 취지 아까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개정 발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가 제출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후반기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시 업무에 대해서 감시는 시민도 하고 감사 기능도 하지만 의회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점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릴게요. 저희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이제 의안번호 제670호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4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2024년 부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0,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올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94곳과 축사, 주택 등 사유시설 1만 3,700곳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 금액이 400억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익산시는 2024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재난지원금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외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12종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익산시장은 근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한하여 2024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이며 향후 피해 대상이 확정될 시 어느 정도 증감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본 동의안과 유사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2023년 9월 제254 임시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당시 물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자도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전년도 말 개정되면서 인적 피해자는 올해부터 감면 대상으로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며 물적 피해자의 주민세는 세수 과도한 감소 방지를 위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근본 집중호우가 건축물이나 토지 등 물적 피해에 집중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나 신청 누락 방지와 시민 편의성을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피해 확정자를 행정직권으로 감면 신청 예정입니다. 지방세 세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해 피해 시민들에게 고통 분담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장경원입니다. 네, 먼저 그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진행을 해왔던 사안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도
그런 그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 게 좀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 그 호흡 피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 조례잖아요, 감면조례.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그 선포가 되면서 그 300만 원씩 일괄 지원을 했더라고요. 소상공인들 하고요. 네, 소상공인들. 주택 침수 지역에 대해서 네네네. 재난지원금 300 지원됐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300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도 300만 원. 그거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도 300만 원.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 피해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있어서 읽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300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그 일부분만 저희가 좀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이번에 또 추가로 이제 농촌 전반적으로 전체 복구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좀 내려온 게 한 2,700 얼마 정도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3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는 어디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지급 자체가? 소상공인하고 아니 침수 지급 부처가 행안부 행안부에서 일부 지급을 내려온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손을 못 대잖아요. 네, 그렇죠. 많게 주거나 적게 못 주거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그냥 일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괄 지원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예, 그래서 여기 피해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추가로는 이번에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차수벽 설치 예산, 차수벽 예, 알겠습니다. 설치 예산 문제도 꼭 신경을 2025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네, 있도록 써주시고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우리가 그 피해 신고를 그 시민안전과에서 받았던가요? 피해 전체적으로 신고는 그쪽에 등록을 했죠. 신청주이고요. 소감 부서.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오케이. 네. 읍면동에서 이제 또 분야가 나눠집니다. 네네네.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시민안전과로 자료가 올라오고 시민안전과에서 그 등록을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읍면에서 오면 이제 소감 부서가 나눠집니다. 농지는 바이오농정구, 네네네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과 네. 주택은 주택과 이제 그 과에 해당 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제 네네네. 확정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래요? 사유시설 같은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걸 확정을 하면 되는 거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피해 신고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 등록 미신고자들이 꽤 있더라고. 예. 예, 그렇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보통 공지가 우리가 읍면동 통해서 나가고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면 지면을 통해 나가거나. 네. 근데 우리가 그 저거는 활용이 안 돼요. 그 우리가 재난 시에 재난 문자 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만약에 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서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공지가 가능하냐? 요걸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지금 여기 그 지방세 감면 못 받잖아요. 일단은 원론적으로 비가 동시에 한 지역에 다 뿌리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장기 출달을 했다든지 본인 인지를 못해가 신고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구제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저 피해에 적은 것은 시비로 일부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문자로 피해를 신고를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언론 또 보도를 통해서 익산에 피해를 입었으니 한 작년 같은 건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례가 그랬습니다. 피해 신고를 해라. 놓치지 말고 피해하라.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완주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도 될 줄 알았는데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이 와서 이게 규모가 60억밖에 안 되겠다. 우리 시는 80억이 넘어야 되는데 60억밖에 안 되겠으니 그 피해 신고 접수 기간에 충실히 입력을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진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도 한번 좀 촘촘하게 네. 촘촘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인 지금 300만 원 지급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피해액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 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나오고 더 입으신 분들도 있는데 또 그냥 300만 원으로 뭐 지원금이 나오고 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도 좀 해보시고 네. 아까 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뭐 이거 지방세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입니다. 우리 뭐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잘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 뭐 행정 직권으로 지금 감면 신청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NDMS에 등록된 분들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모르고 지나치거나 아까 장기 출타나 이런 걸로도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신청을 했어요. 피해를 입어서 호우 피해를 입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게 안 되는 항목이라고 해서 또 안 해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상가들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상가들 개개인은 돼요. 네. 근데 지하에 이 상가들에서 쓰는 창고랄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뭐 그냥 건물주의 소유지 누군가의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하다 보니까 더 침수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럼 이 구제를 어떻게 받을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날 전에 중앙동 비 피해 때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는 있는데 또 건물주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그런. 제가 지금 이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NDMS에 우리가 피해 접수를 했을 경우에 그 소상공인들은 됐는데 건물주들은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결국은 NDMS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 재난지원금은 안 주지만 재산세 감면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아마 NDM에서 입력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잡지는 않죠. 입력은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사례가 농지의 침수가 이틀인가 됐어요. 물이 작년에는 4, 5일 됐잖아요. 근데 그때 발육기에 이번에 침수가 됐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피해액을 몇십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제로로 잡아버렸어요. 침수에 대해도 피해가 없다. 데이터는 있으나 피해액이 없다 해요. 제로로 처리한 게 있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주시면 그분이 누락이 됐는지 신고는 했으나 이렇게 잡히지 그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닌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NDMS에는 잡혔으나 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NDMS에는 당연히 뭐 확정이 돼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주는 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분 가능하다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 네. 확인 좀 한번 네,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또 그에 따른 NDMS에 해서 안 된다고 또 읍면동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그냥 안 하고 말고 뭐 쉽게 말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서 그런 분들도 다 사진이랑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세 감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 미신고 부분하고 그 부분 한번 촘촘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이 오늘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혜택을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범위를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결은 비슷한데요. 네. 그 300만 원 이번에 지원금 받은 거에 이제 누락되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여러 가지 사례 보니까 뭐 그 행안부 지침인가 규정인가 예, 종교 시설이나 개인 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호우 피해를 봤어도 아예 대상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하시설 침수 피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공동주택도 개인 소유 개념이잖아요.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아니 아파트 섹터 내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아까 재난지원금은 아까 그 소상공인들하고 지금 농민만 또- 빼고는 일단 소상공인들까지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거랑 이렇게 공동주택도 침수 피해가 지하로 먼저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그러겠죠.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부분을 있나요? 제가 세세한 부분을 한번 그 관련된 실무부서로 규정, 검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정 자료를 조금 보고 싶고요. 네. 아까 박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DMS에 입력이 안 된,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조금 지연시켰거나 이런 분들 행정이 어떻게 파악해요? 미신고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겁니다. 검토하실 그 수 재난의 있는지. 피해를 입으면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이 비는 익산 전역에 뿌렸잖아요. 네. 특히 집중적으로 옹포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포했는데 정말 그 민원인들이 신고해주면 찾아가서 현장을 응급복구도 하고 실적을 잡는데 저희도 이제 구기주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숨어 있는 부분을 못 찾은 사례가 이번에 또 있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신고 기간에 찾아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신고해주지 않으면 저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해필이면 그 피해 기간에 장기 출타한 거예요. 해외를 가버린 거예요. 해외를 가서 신고를 놓친 사례가 있어서 근데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은 MDMS 입력된 것이 피해가 산정이 돼야 우리 지역의 피해액이 산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가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 재난지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적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그 미신고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피해들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 번의 우리가 2년간의 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신고돼서 내 힘든 부분을 좀 지원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발생치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라든지 뭐 개인 어떤 시설 상가가 아닌 점포가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행안부나 이런 데에 적극적인 뭔가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거기 앞에 당연히 가가지고 하수도과 불러서 뚫어서 해결됐는데요. 그게 막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상가,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들이 다 잠겼단 말이에요. 이틀 이상 난리가 났었는데 옆에 있는 상점들은 다 받았는데 일단 다른 점포는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하고 사실인데 왜 나는 이런 시설이라서 못 받게 되는 거지? 저는 당연히 좀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기 행안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촘촘히 네. 보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촘촘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 조계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농가나 이런 데 피해 본 데는 다 지금 보상이 나갔나요? 지금 이번에 어젠가 언론에 나왔죠. 도 복구 계획이 행안부 내려 도 복구 계획 확정이 돼서 우리 시도 이제 복구 계획을 하는데 농업 분야는 바이오 농정국에서 아마 74억 정도 그 돈을 가지고 복구 계획을 만드는 거 시설하우스 뭐 이런 데 전체 다 합쳐서 전체 네. 합해서 저희 우리 시가 그러면 일반 네. 주택 같은 데도 나갔습니까? 지금은 파트별로 심수준데 아까 재난지원금은 일단 나갔고요. 나갔고 나머지
지금 각 부서별로 그 복구 계획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시가 우리 동료 의원님도 500억 지적을 500억 정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뭐 이제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주니까 네. 피해 크고 적은 데에서 이제 이의제기들이 많이 있다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일반 주택 침수가 됐는데 그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시설 하우스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다 물에 잠겼으니까 우리가 산출하기가 쉬운데 공감 업무도 많고 그렇지만은 일반 농가주택들은 침수가 눈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그리고 시골 분들이라 제대로 이렇게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고. 아니 그게 이제 의원님 그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도 되고 예.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 재난정은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 부분 나갔고. 근데 지금 민원이 계속 오더라고. 옆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는데 우리 집은 제대로 그게 말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누락이 됐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세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부서별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게 예, 아니 민원이 계속 와요. 예, 분들이. 지난번에 35억에 내려온 것은 일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내려온 부분이 전체니까 한번 다시 촘촘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례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신청자 누락방지라든지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확정자를 행정 직권으로 이게 감면 대상을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감면 대상임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그 지방세 시스템에서 일단 부과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다 환급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환급 처리를. 예. 이제 그 재산세 시스템에 지방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라든가 그다음에 그 통장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은 저희가 문자 발송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환급 처리가 되면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그러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국장님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호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염려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서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뭐 신청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예, 의안번호 제671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관리부지 변경은 지난 4월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안국면 강암리 1459번지 등 두 필지 5,164평방미터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260회 익산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농식품부 현장 실사에서 식품진흥원에 소속된 청년식품창업센터 등 12개의 기업 지원 시설과 접근성 및 연계성이 낮고 기업의 불편 발생이 예상되어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왕금면 광암리 1427-2번지 3600평방미터 복합시설 용지의 토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북부권 철도 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토지 교환은 기존 하멜역 위치의 노후 역사 개량 사업으로 시행되는 하멜역 신축 사업을 시인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익산시 소유 토지와 교환을 통해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하멜역와리 545-18번지 등 두 필지 1771평방미터 토지와 익산시가 소유한 하멜역와리 545-24번지 등 12필지 1804평방미터 토지를 교환하고 교환하여 취득한 부지에 환승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북부권 철도 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방법은 고가식품 클러스터 내 토지는 건립부지 변경이 결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격 회신 결과에 따라 취득하겠습니다. 교환 방법은 한국철도공사와 익산시 소유 토지를 이익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산술 평균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상호 교환 토지 교환하되 1,062만 6천 원의 감정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한국철도공사에게 토지 현물로 33평방미터를 추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1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검토 의견입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미래산업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식품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올해 4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또 다른 국가산업 사업인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와 함께 상승 효과를 기대하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동일한 연구개발용지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공모사업의 주체인 농식품부 현지 실사 결과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보다 현재 운영 중인 12대 기업 지원 시설이 있는 지원 시설 부지의 건립 효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상 연구개발 용지는 일반 분양 용지로 정부 연구 시설이 아닌 민간 연구 기업의 유치 목적이며 변경되는 부지가 식품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 위치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부지 면적 5,164평방미터 대비 변경 면적이 3,600평방미터로 30% 이상 축소되었음에도 추정 가격이 기존 8억 원 대비 9억 3천만 원으로 15.9%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북부권 철도 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교환 토지 교환은 노후진 하멜역을 신축하기 위해 2022년 3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취득한 하멜역 와리 545-182번지 등 18개 필지 1,804평방미터를 현재 하멜역이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소유 두 필지 1,771평방미터와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환 사유는 신하멜역사의 시인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멜 중앙로와 하멜로 교차로 삼거리에 이전 신축하기 위함이며 구 하멜역사 부지 내 시내버스 환승장 및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입니다. 교환 재산액은 5억 7,728만 원이며 평방미터당 감정평가 차액을 토지 면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33평방미터 면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함열역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철도 중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익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2024년 5월 제260회 임시위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북부권 철도 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건이 매입 사유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고 그 대상이 근본 교환 토지인 구 함열역사와 인접한 물건임을 감안하여 향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미래식품 산업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철도 부지 이제 저희가 어제 나가서 봤어요. 근데 이전을 하려고 하는 데가 보니까 상거리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좀 옆으로 좀 비켜서서 있고, 근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감정 평가대로 따랐겠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이 상거리 이 땅이 더 감정액이 많이 나와야 맞는데 예. 뭐 이쪽으로 비켜진 철도 부지가 현 철도 부지가 감정액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딱 보면 네.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이게 우리 땅이 우수해 보이는데 어저께 그 지금 본 안에 한 14페이지 보면 우리 도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진입로라든가 그 주변 도로에서 인접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지 형상을 많이 좌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시지가는 이게 특별한 그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여기에 감정 평가하고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공시지가 또한 우리 교환하는 토지를만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좀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토지 형태로 봐도 예. 사실은 우리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도로하고 가까운 쪽에서 입구가 얼마만큼 확보가 됐느냐 그것이 또 상당히 이 전문용어로 그 자루형 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자, 도로 확보도 좋고 예. 땅 모양도 그렇고 보면 땅 모양도 우리가 훨씬 좋고 도로도 어떻게 보면 상거리에서 딱 응? 중앙에 위치한 자리라 예. 더 좋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모양새 출입구 모양이 지금 자루형으로 좀 약간 이렇게 그 좁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적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도 더 크고 또 저쪽이 작고 한데도 가격 차이도 좀 뭐 물론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좀 뭐 상당히 나니까 저도 예. 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부분이라.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요. 저희가 저도 우리 땅이 좀 좋은 걸로 누가 보입니다. 이 땅 살래 이 땅 살래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산다고 하지. 이제 근데 이제 감정 평가는 그 전체 토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환하는 토지만을 갖고 하니까 좀 감정 평가가 저희가 약간 열세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들은 보면은 뭐 저기 현재 그 역사 부지도 내나 하면 뭐 주차장 뭐 그런 용도로 쓰일 거잖아요. 예, 환승장이나 주차장 그런 용도로 그러면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뭐 우리 식당이긴 하지만은 뭐 지금 나머지 그 신축 예정 부지에서도 앞면이 지금 예. 다 남잖아요. 예. 저희 땅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어제 좀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예. 꽉 채워주고 하지 그랬냐 했더니 중정항이 안 돼서 그렇게 이렇게 잘랐다는 근데 이제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안 치는 부분이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예, 코레일에서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보니까
이제 뭐 주차장 만들고 우리 저기 뭐야 주민들이 예, 그렇죠. 시민들이 예. 이용하기 편안하게 예.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은 철도에다 우리가 많은 걸 좀 제공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의원님 보면은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철도에서도 그만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만큼 좀 예.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약을 생각에 통해서 그런 좀, 협약을 예, 예. 좀 잘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공사에서 신축을 할 때 그 네. 예정 부지라고 표기된 그 노란색 토지 부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역사를 안 치는 거잖아요, 예, 위치상. 예. 그러면 보통 역개발을 할 때는 역사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예. 주차장, 예, 예. 뭐 어떤 그 뭐 승강장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다 본인들이 설계해서 예. 안 치는 거잖아요. 예, 예. 여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환승장은 아예 내용이 없나요? 일단은 그 설계 자체가요. 네. 좀 그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것은 기존에 잘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누가 했어요? 그 코레일에서요. 코레일에서 원래 이미 사업비는 코레일에서 전에 부담합니다. 국비 132억 투입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설계는 이미 신축 이 교환하는 토지의 형상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 지금 현재 함열역에 현재 함열력 있다 했는데 좀 그것이 좀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변동해야 되겠죠. 예, 땅 형상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럼 변동해서 한답니까? 예. 어, 지금 설계가 계속 변경되는 것을 보완 중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보통은 내가 함열역을 지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 역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딸린 부대 시설을 짓게 예, 맞습니다. 마련하게 되거든요. 예, 주차장도 예. 알맞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역을 이용하니까. 예. 거기에 분명히 주차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토지의 형상으로 봤을 때 어제 의원님들도 공통된 게 전면 앞부분이 조각당이 남게 되고 예. 현재 함열역 사이에 공간이 남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이 공간 전체와 또 현재 함열역에 있는 토지 부지까지 신축 예정 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 이 역사에 관련된 부대 시설로 가버리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토지 활용도 면에서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일단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토지는 이제 주차장이나 그런 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제 말씀은 신축 예정 부지에 주차장이 있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함열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익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조금은 더 적을 걸로 예측이 예. 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거기까지 주차장 면수까지는 확인을 한번 못 해봤습니다. 거기 분명히 설계를 그렇게 알맞게 뺄 건데 예. 그 앞면에 그리고 그 측면에 현재 함열역 부지까지 전체의 대부분이 근데 다 그 그런 시설로 일단 가버린다면 함열역 주변 현재 함열역 옆쪽으로는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지금 계속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 부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나름의 설계를 자기들이 알아서 잘 뺄 거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가 이제 우리 익산시 부지이기 때문에 함열역에 필요한 부대 시설이 조금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하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함열 시민들을 위한 맞습니다. 어떤 다른 주민의 활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체가 여기에 관련된 부세 시설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주민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장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좀 수고 많으십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역을 활용을 할 때 우리 시하고 뭐 특히 이제 익산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훈의 어떤 시설들을 활용하거나 공간을 활용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역에서 그 임차료 받고 사용료 받고 그래요. 자, 우리 그 사진으로만 보면 지금 이 하멜역 그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하멜역 신축 예정 부지에 보면 이 앞쪽은 지금 다 시유지이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도 있어요. 그 앞쪽에 거기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저희가 매입한 땅입니다. 지금 545-222번지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개인 소유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45-222번지. 여기 보니까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건 개인 소유예요?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545-222번지. 이게 보니까 도로이고 개인 걸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면 교환 토지 지번밖에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부동산 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쪽에 도로 개인으로 되어 있고 한번 여기 잠깐 보시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요 앞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도로까지 전부 다 같이 개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해결이 된 건지 이 앱에서 안 올라온 건지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하멜역 신축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지금 다 시유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앞에 시유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나 환승장 그 연계해서 앞에도 예. 앞쪽에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하는 공간이고 그렇죠. 역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아까 손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있는 공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철도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제가 그 철도 용지를 한번 봤어요. 철도 용지를 보니까 우리 하멜역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 그림에는 보이실지 없을 텐데 이 하멜역의 위치를 보면은요, 하멜역 그 철로 안쪽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 보셨어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시 부지가 철도 용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시에서는 활용 안 돼요. 어차피 뭐 철도에 제공을 해야 되는 땅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철도 시설 공단에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비근한 예로 익산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좀 외지 사람들의 외지다 뭐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쪽 중앙로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확 트이고 익산의 철도도시의 상징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의원님 이 말씀이시죠? 제가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멜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도는 좀 떨어지는데 부지 자체는 굉장히 많아.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맞는가. 그다음에 그 앞 공간도 틀림없이 앞 공간도 전부 다 써야 되고 여기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뭐 건물을 짓거나 시에서 활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활용도를 지금 찾고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앞에서 활용을 하면은 역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쪽, 옆쪽,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대통하는 쪽 전부 다 철도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전체 아무튼 300, 궁금한 거는 33, 예. 물어봤고요. 아까 그 개인 토지로 돼 있는 거 예.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간담회 진행할까요? 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네, 조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금 우리 함열역에 그 정차하는 열차가 몇 대입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상행이 9대고요. 하행이 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차 종류는 예, 무궁화 일반. 예. 그 향후 예. 그 열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솔직히 예. 양심을 걸고 얘기해. 아무래도 아니 예. 현재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접근성은 이해가 가. 예, 예. 근데 뭐 여기 이렇게까지 미화해서 뭐 철도 도시로서의 뭐 어떤 예.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너무 과장이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 하는 건 좋아. 근데 저는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142억입니까 이게? 역사 신축 비용이요? 132억입니다. 어? 역사 신축 비용 132억입니다. 전체 액이 얼마예요? 132억입니다. 132억. 예, 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미래 창출을 위해서 뭐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까지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하기가 그렇네. 어? 지역 의원인데 나는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막 좀 거기에 수요에 맞고 또 미래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그게 맞게 해야지 너무 과장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차피 이 계획은요. 코레일에서 먼저 이렇게 신축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전액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이게 신축 계획이 본래는 코레일은 현 역사에다 하려고 그랬지. 이거 교환하려고 언제부터 교환하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 예?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하면의 읍으로서의 규모도 있고 시인성이나 이런 거를 접근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 KTX도 안 쓰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좀 이 사업을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의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굳이 없든 그가 내가 물어본 거야.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일부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